안녕하세요. 미안해, 다시 하자. 머리 너무 많이 흔들었어. 안녕하세요. 책방 누구입니다. 2024년? 안녕하세요. 2024년의 첫 번째 책방 로그입니다. 그래서 보통 근황을 소개하고 저희가 책 소개로 넘어가는데 이렇다 할 근황이 없죠. 바로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새해에 읽기 좋은 책들로 오늘의 콘텐츠를 좀 꾸려봤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볼까요? 네. 픽션들에서 나온 에세이 앤솔로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모두가 있는 곳으로입니다. 먼저 이 책은 강하솔 싱어송라이터의 4집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모두가 있는 곳으로 라는 앨범과 동명의 제목을 지닌 책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표지와 그리고 이제 작가님들의 라인업을 보고 좀 반했던 책인데 알고 보니까 총 이제 6명의 소설가와 시인들이 쓴 산문이 바로 강하솔님의 앨범과 짝을 이루는 형태로 작업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약간 흥미로운 전사가 있는 책이었는데 새해 첫 책으로도 추천할 수 있었어요. 읽고 보니까. 그래서 각각의 산문들은 이 책의 제목처럼 시작은 혼자였지만 결국 더 많은 마음이 있는 곳으로 향해 가는 그런 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물리적으로 곁에 사람을 두거나 뭔가 사람들 틈에 속하는 모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따뜻한 사랑을 생각하게 만들거나 혹은 그동안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어떤 세상을 나 혼자서 한 번 더 믿어보는 마음으로 모양이 바뀌거나 상처 입은 시절로부터 스스로 회복하는 그런 시도가 다채롭게 담긴 이야기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좋았던 거는 마지막에 실린 안미옥 시인님의 산문인데요. 시인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모두에게는 퉁퉁 얼어붙은 맨발 같은 시절이 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꽁꽁 언 그 발을 어떻게 녹일까? 나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생각에 잠기다가 이런 결론에 다다라요. 그렇게 차갑고 되게 날카롭고 나를 꼼짝없이 붙들게 만드는 그 순간이 끝내 녹지 못할 수도 있다. 근데 괜찮을 것 같다. 그게 깨지면 파편이 되어서 내가 좀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게 결국 깨지는 형태로라도 내가 그 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반드시 완벽한 회복이 아니어도 그렇게 좀 폭발하듯이 탈출하는 모양으로도 나아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발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깨진 발로도. 이 문장이 있는데 그게 되게 강렬하면서도 고개를 좀 끄덕거리게 만드는 말이었어요. 모두가 되게 완전한 회복이나 완전한 평안 같은 것을 이제 원하게 되는 자기 안에 그런 작은 상처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내가 어쩌지 못해서 영원히 가져가느니 그냥 그거로부터 이제 문을 박차고 나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천천한 회복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부서지는 형태로도 나는 나아갈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말해주는 그게 되게 강렬한 위로 같아서 기억에 남았는데요. 이 산문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으면서 새삼 느꼈던 게 뭔가 겨울은 완전히 뭔가가 소멸되고 깨끗하게 얼어있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한 해가 시작된다는 게 되게 새삼 잘 어울리는 거예요. 뭔가 시작하면 좀 따뜻하고 봄의 이미지를 더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 이제 한 해가 시작하는 거는 완전 1월 겨울이니까. 굉장히 이제 추운 겨울이 이제 다음을 채우기에 너무 좋은 계절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책에 있는 이야기들이 작가들 저마다 자기를 새롭게 채우고 자기가 새롭게 담아낸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근데 그것이 혼자가 아니라 좀 더 함께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공통점이 반가웠고 새해 첫 책으로 좀 추천하기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6명의 소설가와 시인들의 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글이 굉장히 겨울의 춥고 시린 느낌을 너무 풍부한 언어로 덮어줘요. 문장과 서사가 되게 풍부해서 읽는 마음이 되게 따뜻했고 좀 포근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강하솔의 음악과 앨범과 짝을 이루는 책이기 때문에 읽다 보면은 그 음악이 듣고 싶어지고 또 음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책을 한 번 더 읽어도 새로운 방식으로 2번의 독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카다 도사키 단편집 비교적 낙관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책 너무 저의 취저였어요. 제목이 왜냐면 너무 좋아요. 나 같은 애들이 다 주인공이거든. 여자들. 어떤 분이죠? 어떤 사람이죠? 딱 그걸 알려주는 문장이 있는데 오. 나는 삐딱한 사람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부분적으로 그런 것뿐이다. 오.
그러니까 약간 진짜 약간 이렇게 어. 세상을 이렇게 보긴 어. 하는데 어. 하지만 부분적으로만 삐딱한 거야. 그래서 어. 결코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비교적 낙관적이구나라고도 느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등장을 해요. 어떤 상황이나 감정이 그래 막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야. 비교적 낙관적이지 뭐 라고 할 만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어요. 8편의 단편이 초단편인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두세 페이지에 끝나는 초단편도 있고 조금 분량이 있는 단편들도 있어요. 그런데 8개에서 한 7개가 여성 화자야. 화자가 여성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약간 위장이 뒤틀리는 포인트들 있잖아. 나를 뒤틀리게 하는 상대방의 말이나 뭐 행동, 생각 같은 거. 그거를 너무 정확하게 짚어내거든. 개인적인 부분들이긴 해. 나한테는 싫지만 누군가한테는 괜찮은 부분들도 있잖아. 근데 여기 나오는 여성 화자들의 그 디테일하게 빡치는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거든.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고 근데 그거는 속마음으로만 얘기해. 그치. 이 사람한테는 말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사귀지만 그 뉘앙스들을 진짜 잘 포착하거든요. 그 꼴배기 싫음의 뉘앙스. 하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는. 사실 모두가 그런 베베꼬임을 가지고 있잖아. 소인배적인 부분을. 근데 그게 여기서 이제 내가 독자라서 알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라서 알고 나면 사랑스러워진다는 거잖아, 사실. 근데 그런 와중에 어떻게 비교적 낙관적으로 끝나는지가 되게 경쾌하고 좋더라고요. 소설마다 어쨌든 작은 갈등과 난관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삐딱한 사람이 조금 넘어갈 때 취하는 행동들이 좀 산뜻하고 귀여운 거? 그래서 좀 비슷한 성향의 분들이 아주 재미있게 좀 올해를 시작해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미키 브레머의 장편 소설 클로버의 후회 수집입니다. 이 책은 뉴욕에서 임종도우미로 지내는 클로버가 99번째 의뢰인을 만나면서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 속에서 임종도우미는 어떤 직업으로 나오냐면 환자의 간병이나 장례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잘 보내주는, 옆에 함께 있어주는 그런 직업이에요. 근데 이 소설은 클로버가 그렇게 만나는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일할 때 말고는 집에서 은둔하는 이 주인공 클로버가 어떻게 사람들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지 그 변화를 보여주는 소설인데요. 왜냐하면 클로버는 30대 후반인데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친구 사귀기를 조금 어려워하고 뭐 유년 시절의 우정이나 성인이 된 후에 시도한 몇 번의 연애가 모두 충분한 관계와 정서를 쌓기 전에 좀 쉽게 거부당하거나 거절당하는 식으로 끝나버린 실패 경험이 그녀를 굉장히 이제 외롭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클로버가 뭐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결함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일을 할 때 클로버는 굉장히 성실하고 상냥하고 그 일을 되게 잘 해내는 멋진 여성이거든요. 근데 다만 클로버는 이제 어렸을 때 유치원 선생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모두가 그 충격에 되게 뜨악해하거나 뒤로 물러설 때 클로버만 다가가서 선생님의 마지막 손을 잡아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해버리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주변에서 시선이 이 아이는 조금 특별한 혹은 조금 기괴한 이런 시선을 받으면서 자라는데 또 약간 불운하게도 부모님의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님이 또 사고로 돌아가셔요. 근데 클로버가 그걸 되게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건 아니에요. 계속 사람들과 사실 관계 맺고 싶어 하고 다가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상처가 커서 계속 그걸 두려워만 할 뿐인 거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클로버한테 의뢰가 하나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이런 죽음을 좀 터부시하는 어떤 가정에서 우리 할머니의 임종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할머니의 손자의 의뢰예요. 여기서부터 이 클로버와 이 손자의 약간 썸 아닌 썸, 그리고 할머니의 또 비밀, 할머니의 뭐 옛 연인을 추적하는 그 장르로까지 약간 로맨스물로 본격적인 장르가 전환이 되는데요. 클로버처럼 혼자인 삶이 외롭고 누군가와 굉장히 연결되고 싶지만 두려움 때문에 결국 익숙한 고립으로 빠져있는 사람이 어떻게 친구를 사귀고 또 사랑에 빠지는지가 뻔하지 않게 흘러가거든요. 뭔가 영미권 문학이어서 그런지 좀 자극적이기도 하고 클로버를 세상 속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뭔가 한국 사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방식이기는 해요. 이걸 다 말씀드리면 약간 재미가 떨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만 말씀드리는데, 이 작가의 통찰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문장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하나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인상 깊었던 거는 누군가한테 자기 자신을 좀 온전히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삶에서 굉장히 큰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 결국 이거를 클로버가 경험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의뢰를 굉장히 다채로운 모험처럼 경험하는 거거든요. 남아있는 나의 올해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조금 더 이제 모험적인 정신으로 한 해 한 해를 좀 맞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클레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입니다. 작년 책방로그에서 맡겨진 소녀 그쵸? 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근데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작가의 작품을 되게 빠른 시일 내에 2권을 소개하는 게 괜찮을까 생각을 했는데 소개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좋았고 이 책은 단편 소설인데요. 펄롱이라는 남자 주인공의 고민과 내면의 그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는지를 담고 있어요. 주인공인 펄롱은 딸이 5명이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인데요. 석탄을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배경은 아일랜드이고 겨울이라서 그 석탄을 이제 집집마다 배달을 해주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펄롱의 환경이 뭐 부유하진 않지만 그래도 연말에 따뜻하게 집에서 가족들이랑 크리스마스 파티나 이제 딸들의 그 선물을 사줄 수는 있는 정도의 경제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잘 지내면 이 행복한 삶이 쭉 이어질 거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힘든 아일랜드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따뜻한 집에 있으니까 다행이지, 우리는 운이 좋지 라는 걸 두 부부가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이게 근데 너무 한순간에 모든 게 사라져버리기도 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지켜야만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과연 펄롱은 어떤 내면의 고민이 있을지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네. 펄롱이 한 소녀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소녀를 자기만 행동하면 이 소녀를 따뜻한 곳에서 우리 집에서 보내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연말을. 정확히 말하면 이 소녀를 구출할 것인가 말 것인가인데, 그래서 굉장히 좀 딥한 문제이긴 한데 내 딸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고 하는 와중에 계속 이 여자아이가 생각이 나는 거야. 내 딸뻘인 이 소녀가. 이게 실제로 그 아일랜드에서 벌어졌던 막달레나 세탁소라는 끔찍한 이제 배경이 있는데, 수녀원에서 전쟁 고아나 뭐 미혼모나 매춘부나 성폭행 피해자 10대 여자아이들을 수도원에서 교화시킨다는 명분으로 강제 노역을 시켰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탁소에서 아이들을 일하게 시켜서 막달레나 세탁소라는 이름으로 그 세탁소가 운영이 됐는데, 그 장면을 목격한 거거든, 펄롱이. 하지만 그 수도원의 힘이 너무 막강해서 이 작은 마을에 손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를 구출해 왔을 때 공공연한 비밀을 자기가 수면 위로 끄집어 올리게 되는 거고, 복합적인 장벽이 있는 거죠. 나의 단순한 이 결정의 문제가 아니야. 내 선의만으로 뭔가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감당해야 할 사회적 시선이나 맞아요. 삶도 되게 많이 변화하고. 만약에 이 아이를 구출해 왔을 때 우리 집안에서 깨어질 행복이 너무 분명해. 하지만 내가 이걸 안 이상 정말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 새해에는 막 반짝반짝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의 그런 책들을 추천할 수도 있지만 주변을 돌보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서 추천을 했습니다. 이렇게 새해 첫 책으로 추천하기 좋은 도서를 2권씩 뽑아봤는데요. 작년 책방로그에서도 했듯이 저희가 새해에는 서로에게 첫 책으로 추천하는 책을 골라서 또 이렇게 소개했었단 말이죠. 올해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먼저 추천할까요? 저는 미아 작가님한테
조은윤 시인의 햇볕쬐기라는 시집을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이 시집은 제가 재작년 봄에 읽은 시집이에요. 근데 그때 읽었을 때 그 시를 읽었던 봄이라는 계절도, 그리고 햇볕쬐기라는 제목도, 또 그게 이 조온윤 시인의 첫 시집이라는, 누군가의 첫 시집이라는 그런 요소들이 되게 조화롭게 느껴졌던 기억이 나요. 다시 읽었을 때 느낌은 이 한 편 한 편이 이 세상에 처음 나온 이 시인이 나의 시로 되게 다정하게 말을 걸고 있구나, 이 세상에. 그래서 시인의 목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은 없지만 꼭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말투처럼 약간 읽힌다고 해야 하나? 시의 어떤 어투도 좀 그런 시들이 많고요. 예컨대 그림자 무사라는 시에서는 나를 대신해서 명랑하게 살아줄 그림자를 찾습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마지막에는 그 그림자한테 그냥 우리 나란히 걷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시도 있어요. 그리고 반려식물이라는 시에서는 나는 나를 모르는 내가 시들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라지지 않고 늘 함께 있을 거라고 내가 나한테 말해주는 그런 시들도 참 되게 다정했고, 처음과 달리 다시 읽었을 때 가장 좋았던 거는 콘크리트 산책법이라는 시인데요. 그 시의 일부분을 조금 읽어드리면, 시간은 부서지기 위해 지어지고 지어지기 위해 부서지는 모래성 같았다. 그런 마음으로 종점까지 걸었다. 종점이 울어? 종 왜? 몰라. 갑자기. 내가 이렇게 종점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끝까지 걷게 했다. 그렇다니까 이게 시를 낭독하면, 제가 이 시집을 읽었을 때가 약간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이 좀 지속되던 시기였는데 그때 정말 많이 걸었거든요, 여기저기. 해가 많이 바뀌고 최근에 이 시집을 읽으니까 이 시가 너무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때 나는 좀 그런 마음이었을 수 있겠다. 오늘 종점에 뭔가가 다 끝이 나길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약간 무력하게 걸었는데, 사실 이 시는 말해주는 거죠. 종점이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끝까지 걷게 했고, 무너지고 나면 다시 또 다음에 끝까지 걸어볼 수 있다는 그 말이 그때 저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말 같아서 좋기도 했고, 이 시가 쓰러지기 위해 일어나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시작하거든요. 그걸 되게 여러 번 곱씹었어요. 이제 새해고 우리는 이제 봄이 오는 동안 높은 확률로 뭔가를 다시 시작하고 다짐하고 각오할 텐데, 그럴 때마다 끝을 너무 일찍 생각해버리거나 혹은 설렘이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너무 억누르지 말고 그냥 처음 하듯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뭔가 이게 하다가 잘 안 될 거야. 뭐 해봤자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매번 처음처럼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첫 문장을 다시 읽으면서 뭔가 계속 쬐고 싶은 적당한 양의 기분 좋은 햇볕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시집을 새해에 언니한테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는 해음 맞춤이어가지고 하지만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광범위하게 저격할 수 있나요? 네. 오케이. 뮤직 포 시티 트래블러입니다. 제목부터 너무 그냥 읽을 거예요. 이거는 벨로주라고 저기 망원동에 있는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운영하시는 분이 쓰신 책이더라고요. 네. 시티 트래블러를 위한 음악들을 추천하는 책이니까 이 안에 목차가 시티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삿포로부터 시작해서 춘천으로 끝나는데요. 외국에서 듣기 좋은 음악으로 플레이리스트를 짠 책이었다면 추천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 모두가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올해. 그러네. 그래서 한국은 조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으니까 맞아. 그래서 골랐어요. 삿포로부터 시작하지만 되게 많은 부분이 다 한국에 있는 동네들이라서 광화문, 통영, 망원동, 동인천, 광안리, 동성로, 신당동, 을지로, 춘천이 있거든요. 중간에 런던이랑 시부야도 있지만 또 망원동이 있다는 것도 가장 컸던 중요하죠. 것 같아. 네. 그것도 너무 흥미롭고. 근데 망원동 플레이리스트 미쳤어. 약간 망원동이야 지금. 앨범만 봐도 약간 망원동이 그러네, 제목부터. 그치? 나 너무 기대되는 추천책이에요. 이렇게 저희 새해 첫 번째 책방 로그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가 네.
한 2달 정도 방학을 가지려고 합니다. 1월, 2월에 저희가 작업해야 할 원고가 그쵸. 좀 마감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1, 2월은 좀 쉬고 3월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방로그 구독자 1000명이 달성돼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같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못 본 책방 로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 제법 쌓아놓은 게 많아서 올해의 책 콘텐츠로 저희를 알게 되신 분이 있다면 지나간 책 소개들도 같이 좀 흥미롭게 봐주시면서 겨울방학, 저희의 겨울방학을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봄에 만날까요? 안녕! 2023년 어땠나요? 너무 좋은 한 해였습니다. 올해가 끝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연말을 맞이했고 그 덕분에 2024년도 좀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4년에 이루고 싶은 것은? 2023년에 엄청 열심히 했었고 또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작가로 데뷔하는 게 2024년의 목표입니다. 2023년 어땠나요? 뭐지? 2024년은 어떤 한 해이길 바래요? 진짜 베스트셀러 됐다. 오. 그래서 오래 쓸 거예요. 좋아요. 같이 오래 씁시다. 최고.